300만 년의 유구한 역사와 금수강산을 자랑하는 우리나라. 슬기로운 우리 인민은 예로부터 하나의 강토에서 하나의 핏줄을 이어오며 화목하게 살아온 하나의 민족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인민은 외세에 의해서 반세기 이상이나 민족 분열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역사는 지울 수도 없고 흑막 속에 가릴 수도 없습니다. 미제가 저지른 침략과 전쟁, 만행의 흔적은 이 땅 그 어디에 가나 찾아볼 수 있습니다. 통일이냐 분열이냐 하는 역사의 갈림길에 선 7천만 결의의 가슴마다에는 새전쟁 도발을 위한 미제의 광기 어린 불장난이 노골화될수록 미제야말로 우리 인민의 피맺힌 원수라는 결규가 더욱 끌어번지고 있습니다. 원주민들의 피바다 위에 1776년 생겨난 미국은 온 세계에 침략의 검은 마술을 뻗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에 대한 미국의 침략 역사도 1840년대부터 운명하고 교활한 흑막 속에서 첫걸음을 띄웠습니다. 은둔국 조선이라는 책에 씌워진 자료에 의하면 벌써 1845년 2월 미 국회 하원 의원인 야도코 프라트가 조선 개방안을 들고 나왔다고 하면서 후보 원사이며 교수인 호정호 박사는 말합니다. 미제는 벌써 100수십 년 전부터 조선에 대한 침략을 개시하였습니다. 미제의 조선 침략의 역사의 흑막을 파고 보면 그것은 포악성과 교활성이 결합된 극히 악랄한 행위였고, 한 손에는 감람나무, 한 손에는 검을 쥐고 어떻게 하나 조선이라는 이 황금의 나라를 먹어보려고 발악한 범죄로 일관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조선 침략은 1866년 해적선 샤마노의 침입으로부터 본격적인 단계에 들어섰다는 것을 역사적 사실들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침략과 약탈에서 악명 떨친 해군 제독 샤만놈의 이름을 따서 붙인 이 배는 두門의 대포를 비롯한 중무기로 장비하고 중국,越南, 타이 등 여러 나라들에서 총칼을 휘두르면서 해적 행위를 일삼아온 침략선이었습니다. 샤마노는 대동강 하류를 거슬러 올라와 대동문 아래 환강정까지 침입했으며 미국 배가 아니라 영국 배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천추의 용서 못할 살인강도 행위를 감행했습니다. 격분한 인민들은 침략자들을 물리치는 싸움에 떨쳐 나섰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증조 할아버님이신 김응호 선생님께서는 만경대 마을 사람들을 비롯한 평양 인민들을 불러일으켜 샤마노를 불태워 대동강에 쳐넣고 우리나라에서 첫 반미 투쟁의 빛나는 승리를 기록하셨습니다. (1868년) 미국 침략자들은 리조 봉건 국가의 실권자인 대원군에게 심리적 충격을 주는 방법으로 침략적 목적을 달성하려고 했습니다. 놈들은 군함 쉐난더 호로,
대동강 연안에 주먹이 쏠리도록 유인하는 한편 차이나호를 가지고 대원군의 아버지 남행군의 묘를 도굴하기 위해 덕산군 가야동에 기어들었습니다. 침략자들은 러시아 군대로 정치를 가리우고 사람의 무덤을 파는 것은 예의에 어긋나기는 하나 전쟁을 일으켜 백성을 도탄 속에 빠뜨리는 것보다는 나은 것이라고 짓거렸습니다. 남행군묘 도굴 사건은 후한무치하고 파렴치하기 그지없는 날강도들만이 감행할 수 있는 횡포무단 침략 행위였습니다. (1870년대에) 들어서면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한 대규모적인 무력 침공을 감행했습니다. 1871년 우리나라를 침략한 군함 모노카시호, 알라스카호, 콜로라도호입니다. 우리나라와의 불평등 조약 체결을 위한 대규모 무력 침공의 함대 두목으로는 미국 아시아 함대 사령관인 호전광 로제스가 임명됐습니다. 이 침략의 괴수는 떠버렸습니다. 우리는 협상에 응할 수 없다면 요구 조건이 해결될 때까지 떠나지 않겠다. 만일 거절하는 경우에 군사 행동이 있을 테니 후회하지 말라. 5척의 군함, 800여門의 대포, 1230여 명의 대병력으로 감행한 이 침략 사건을 역사에서 신미양요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강화도의 초지진에 상륙한 미국 침략자들은 다음날 덕진진을 강점했으며 황선진에 대한 침략과 약탈에 달라붙었습니다. 침략자들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무관 인민들을 마구 붙잡아갔고 강화도 수비병들이 깃발을 빼앗았으며 수많은 사람들을 무참히 살류했습니다. 나라의 엄중한 위기가 닥쳐온 이때 슬기롭고 용감한 우리 인민들은 침략자들을 반대하여 분연히 일떠섰습니다. 전국 각지에 양놈이 침략에 들어왔는데 싸우지 않으면 가화이고 가화는 곧 매국이다 라고 새긴 촉합이들을 세웠습니다. 가화도의 수비병들은 오만무리한 침략자들에게 된 타격을 안겼습니다. 가화도를 지키던 수비병들과 인민들은 한 덩어리가 되어 화승총탄과 포탄알이 떨어지면 바위들을 굴리고 맨손으로 흙을 쥐어 놈들의 눈에 뿌리면서 싸워 침략자들을 물리쳤습니다. (1871년) 우리나라에 대한 대규모 무력 침공의 실패는 미제에게 단독으로는 조선을 침략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조선이라는 물고기를 낳기 위해 청나라와 짜리 러시아, 일본이 세력 다툼을 벌이고 있을 때 미제는 저들의 조선 침략 목적 달성을 위한 길잡이로 써먹기에는 일제가 알맞춤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일본 군국주의자들도 미제를 통해 얻어야 손쉽게 조선을 집어삼킬 수 있다고 타산했습니다. 일본에서 명치 유신 후 당장 조선을 무력으로 침략하자고 미친듯이 부르짖던 조한론 제창자들입니다. 일본 정부의 외무 고문이었던 니젠두로는 짓거리였습니다. 일본은 속히 조선을 침략하여 묘동을 제어하며 대만을 점령하여 중국을 제어하라. 그리하여 동양을 압박하는 러시아 세력을 막으라. 운양호 사건 때 도쿄 주재 미국 공사는 일본을 침략할 때 원정대 두목 페리가 쓴 악랄한 솜씨를 그대로 살려
일제가 조선을 침략하도록 부추겼습니다. 여기서 힘을 얻은 일제는 1876년 2월 이 집에서 강화도 조약을 강제로 체결했습니다. 강화도 조약 체결로 미제는 부산항에 정권대표 슈벨트를 보내서 조선 봉건 정부와 조미조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진행하려고 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미제는 당시 청나라 정부의 실권자인 니홍장을 내세워 1882년 5월 22일 철저하게 예속적이고 침략적인 불평등 조약, 조미조약 체결을 강요할 수 있었습니다. 조미조약 제1조만 보아도 두 나라 백성들은 영원히 평화롭고 사이좋게 지내면서 다른 나라가 침략할 때에는 도와줄 것처럼 교활하고 위선적인 문구들로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원산, 인천, 부산 등 항구들이 개방되었고 미제는 첫 미국 공사로 푸트를 서울에 들여보냈습니다. 부패무능한 봉건 통치배들로 하여금 일제의 침략에서 건져줄 나라는 오직 미국밖에 없다는 어리석은 기대를 가지도록 한 미제는 조미조약 체계로 뻔질나게 봉건 정부 사절단을 끌어들이면서 침략의 발판을 닦아 나갔습니다. 조선인민들 속에 승리 사대주의 사상을 부식시키기 위해서 미제는 종교 및 사상문화적 침투에 힘을 넣었습니다. 조선 상복을 입고 기어드는 미국 선교사들입니다. 언더우드, 알렌, 아페쉘러, 헤론, 스크랜턴을 비롯한 선교사들은 자선가, 원저자, 보세 가면을 쓰고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교활한 수법으로 특별 신임장까지 받아가지고 조선의 각 지방의 종교 활동 구역을 급속히 넓혀 나갔습니다. (1910년) 당시 미국 국장로 교회가 세계 각국에 파견한 선교사 총수의 3분의 1을 조선에 들여보냈다는 자료는 미제가 조선에 대한 종교 및 사상문화적 침투를 강화하기 위해서 얼마나 미천할 뛰었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제는 곳곳에 예배당들과 소위 교육기관들, 병원들과 군악부들을 꾸려놓고 승리 사상 독주를 퍼뜨렸습니다. 여기가 바로 지난날 원산에 있었던 도건 수도원입니다. 낮에는 선교사들이 하느님의 사도로 가장하고 자비심을 베푸는 척 했지만 밤이면 여러 가지 비밀 자료들을 소집해서 미국에 보내는 교활한 첩자들이었고 침략의 길 안내자들이었습니다. 입으로는 파괴와 자선, 하느님의 은덕을 곧잘 이뤘지만 조선 사람을 멸시하면서 횡포무단 만행을 감행한 것도 미국 선교사들이었습니다. 미제는 승량이다라는 소기를 쓴 김명섭의 어린 시절 체험에 의하면 선교사 허시먼은 12살 난 그가 떨어진 사과 하나를 주었다고 해서 이마에다 초산으로 도적이라고 새기고 개가 물어뜯게 했습니다. 미제는 우리나라의 중요한 경제 명맥들도 하나하나 장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날 운산 광산에서 미제에게 노예노동을 강요당하던 기락선 노인은 말합니다. 조용하던 이곳 운산 광산에서 15살 때부터 선원 노동을 하던 사람입니다. 그때 미국 놈들이 얼마나 악랄하고 저활하던 방법으로서 우리 노동자들이 피땀을 짜내었던지 눈에 선합니다. 동양 제1의 운산 광산을 거머쥔 탐욕스러운 미제는
여기서만도 순금 80여 톤을 강탈해갔고 화천, 강릉, 홀통 광산을 비롯한 수많은 광산 탄광들의 리권을 약탈해 했습니다. 미제는 봉건 통치배들을 기만 농락해서 한미 전기회사 소속 은행도 개설했고 서울 시내 전기, 수도, 전차 시설 및 부설권도 장악했습니다. 모르스, 골브란, 포스트위커 등 미제 침략자들은 서울 인천 간, 서울 개성 간 철도 부설권을 가로챘으며 압록강 유역의 목재 채발권을 비롯한 중요 경제 기권들도 하나하나 거머쥐었습니다. 미제는 토지 조사를 통한 경제 기권 강탈에도 눈독을 들였습니다. 하여 우리나라의 경제는 미제의 검은 손아귀에 점점 더 올거매이게 됐습니다. (1882년) 이모 군인 폭동 때 일제의 횡포한 무력 침공을 적극 비호 조장해 준 것도 미제였고 정봉진의 지도 밑에 외래 침략자들과 봉건 통치배들의 악정을 반대해서 1894년 갑오 농민전쟁이 일어나자 미제는 고리민 보호라는 구실로 맨 먼저 무력 간섭을 감행했습니다. (1894년부터) (1895년까지) 진행된 청일전쟁 때 일제가 조선에서 자기주의를 확고히 차지하도록 부추겨준 흑막 속의 비밀도 훗날 백일하에 폭로되었습니다. 역사는 세상에 널리 알려진 일제에 의한 민비 살해 사건에도 미제가 깊숙이 관여했다는 것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오코로에서 벌어진 을미 사변 때 경복궁 호위장이었던 미 육군 소장 나이는 왕비 살해 사건의 모든 자세한 것을 미리 다 알고 있었지만 그 만행을 일부러 눈감아 주었습니다. 러시아 공사관입니다. 민비 살해 사건 후 고종왕이 러시아 세력에 기울어지자 미제는 고종왕을 납치하는 음모인 춘생문 사건을 조작했습니다. 알렌, 나이, 언더우드, 오비신, 리젠드르를 비롯한 미제 악당들은 1895년 11월 28일 밤 1시 미국 공사관에 고종왕을 납치해놓고 친미 정권을 세울 목적으로 미 해병대 100명을 앞세우고 기만과 위협으로 조선군대 800명과 특공대 40명을 동원해서 왕궁을 습격했으나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왕궁 습격 음모에서 실패한 미제는 연이어 미국 전역 황후 책봉 작전으로 고종왕을 손아귀에 놓으려고 했습니다. 민비가 죽은 다음 고종왕이 황후로 될 처녀로 피터 브라운 목사의 딸 에밀리 브라운을 선택한 미제는 1903년 그들을 서울에 들여보냈습니다. 우미한 미제의 지령에 따라서 시카고 신문은 에밀리 브라운이 고종왕을 만나보지도 못한 때 그가 조선의 황후로 되었다고 대서특필했고 그 후 이 처녀가 고종왕을 만나 기도를 올리게 한 다음 보스턴 샌데이 포스트는 고종왕이 미국 처녀를 황후로 맞이하는 사파를 일면에 크게 특집하면서 광란적인 모략 선전을 벌였습니다. 1904년부터 1905년까지 진행된 로일 전쟁을 전후한 시기에도 미제는 조선 침략의 유일한 발판을 닫기 위해서 일제에게 수많은 차관과 무기, 군사 기자재들을 제공하면서 수억 원을 탕진했습니다.
미제의 필리핀 강점과 일제의 조선 강점을 서로 부추겨주며 인정해준 1905년 7월 강조적인 가스라 다포트 비밀 협정도 20년 동안이나 흑막 속에 깊숙이 감춰져 있었습니다. 포츠마스 강화조약을 체결할 당시 조선에서 일제 지도, 보호 및 감리 조치를 인정해준 미국 대통령 테오도르 루즈벨트는 파렴치하게 내걸했습니다. 나도 강화조약에 당연한 귀결을 넣어서 이것을 예견한 바이다. 일본의 장래 화근을 전면하려면 조선의 외교권을 인수할 수밖에 없다. 음으로 양으로 미제의 부추김을 받은 일제는 조선을 식민지로 만들 목적 밑에 이등 방문을 서울에 들여보내어 기만과 협작의 방법으로 을사표약을 체결할 것을 강박했습니다. 신라 방성 대국으로 몸부림치며 우리 인민이 만국의 비운석에 통탄할 때에도 미제는 외면하면서 조미조약의 거짓 약속마저 헌신짝처럼 내던졌습니다. (1907년 6월) 제2차 만국평화회의가 열리는 해거에 고종왕이 리상설, 리준, 리정 세밀사를 보내어 일제의 침략 책동을 폭로하고 을사보호조약이 무효임을 주장하게 했으나 당시 미제는 전적으로 일제의 편에 서서 고종왕이 밀사를 파견한 것은 정치적 자살 행위라고 혹독하게 비난했습니다. 조선 봉건 정부 외교 고문이었던 스티븐스는 기자들 앞에서 조선 사람은 우매하기 때문에 독립할 자격이 없다고 하면서 악담을 퍼붓습니다. 스티븐스의 모독적인 망발에 격분한 전명훈, 장인한 애국 청년들은 살구코 피는 고향 땅, 내 나라를 짚없는 일제를 마크에서 조종하는 미제에게 해외에서 속아 살아온 것을 저주하며 2천만 백의 동포의 이름으로 복수하리라 맹세에 다졌습니다. 애국 열사들은 마침내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오클랜드역에서 스티븐 손음에게 징벌의 총탄을 안기고야 말았습니다. 이날은 1908년 3월 23일이었습니다. 장인한 전명훈 열사들의 넋은 조례의 가슴속에 오늘도 살아있으며 교활하고 음흉한 미제와는 한 하늘을 이고 살 수 없다는 영원한 진리를 사람들에게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1919년 3.1 인민봉기 때에도 일제의 야수 학살 만행을 규탄하는 국제적 여론이 환기되자 미제는 내정 문제라고 하면서 일제를 감싸주었습니다. 정치적 도박에 이골이 난 미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범죄의 소굴을 곳곳에 마련해 놓았고 고종왕의 5번째 아들로서 민비의 미움을 받던 의춘왕을 미국에서 공부시켰으며 이승만을 비롯한 친미 4대 매국노들을 손때 묻혀 키웠습니다. 미국 대통령 윌손의 홀전 민족 자결주의를 믿은 민족주의자들이 독립원조 총원선을 가지고 파리 강화회의에 찾아갔으나 앞뒤가 다르게 행동하면서 만나주지도 않았습니다. 2차 세계대전 시기 미제의 교활성과 포악성의 진면모가 더욱 낱낱이 드러났다고 하면서 역사학 박사 박태호 부교수는 말합니다. 원하게 책동한 시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 미제는 여러 국제회의들에서 겉으로는 조선의 독립을 지지한 척하면서 실제에 있어서는 조선을 지름들이 심지로 예속시키기 위해서 매우 교활하게 책동했습니다. 놈들은 이른바 조선이 세계 재패를 꿈꾸던 나치스 독일과 일본 군국주의, 파초 이탈리아가 연합을 형성하던 2차 세계대전 시기 미제의 조선 침략 야망은 극도에 달했습니다.
1943년 11월 까이라 회담 때 여러 가지 문제를 토의한 뒤끝에 미제는 선언문에 적당한 시기에 조선의 자유독립국가가 되지 않으면 안 될 것을 결의했다는 막연하고 괴상한 문구를 써놓게 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바람에 일확천금한 미제는 1945년 2월 얄타 회담 때 조선은 20년 내지 30년간 신탁 통치를 받아야 한다고 얼버무렸고 7월 포스담 회담 때에도 조선을 빨리 독립시키자는 의결을 묵살해버렸습니다. (2차) 세계대전의 승리의 열매를 다른 전승국들보다 더 많이 가로채기 위해서 서둘러 일제에게서 항복서를 받는 미제입니다. (1945년 8월 10일) 미국 대통령 트루맨의 명령에 따라서 미제는 연합국들과는 아무런 토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38도선을 조선의 분계선으로 하여 그 남쪽 지역은 미군이 점령한다고 선포하면서 조선인민이 자기 힘으로 나라를 해방하는 것을 저지시키려는 범죄적인 계획에 매달렸습니다. 우리나라와 민족을 둘러 갈라놓은 이 저주는 38도선은 미제의 오랜 침략 야망에 의해 생겨난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비극적인 붕괴선입니다. 감언지설과 건너설수로 세계를 속여온 미제는 1945년 9월 8일 오키나와에 있던 미 24군을 인천에 상륙시켜 초 한 방 쏘지 않고 온 남녘 땅을 무혈 점령했습니다. 미제 침략군의 군하에 짓밟힌 남녘 땅은 생지옥으로 감옥으로 변해갔으며 피해 굶주린 이리 때처럼 미제는 약탈과 학살 만행을 감행했습니다. 남대선 전역에 군정을 포고하는 점령군 사령관 하리 중장. 일제 총독부 청사가 미 군정청으로 탈바꿈을 하게 한 미제는 조선 사람들이 항복 조건에 복종하는가 안 하는가를 감시하며 상륙 첫날부터 해방자로 행세하면서 교활하고도 야수적인 본색을 드러내었고 일장기 대신 성조기를 펄럭이며 식민지 지배자로 군림했습니다. 승량이는 결코 양으로 변할 수 없습니다. 정령 미제는 조선인민의 불구 대천의 원수, 피맺힌 원수입니다. 5천년 동안 하나의 지맥으로 있던 이 강토에서 하나의 핏줄을 이어온 우리 인민에게 50년 이상이나 분열의 비극을 강요하고 있는 철천지의 원수 미제의 죄행을 역사는 절대로 용서치 않을 것입니다.